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얘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정치권에서 가급적 혼란한 일이 좀 생기지 않으면 저도 좋습니다. 별로 풀 게 없어서 조선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런데 혼란한 일이 계속 생깁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도 계속 생깁니다. 특히 집권층에서 그렇습니다. 자, 이해찬 민주당 대표 8월 2일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 수출 절차 간소화하는 그 국가에서 제외를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오후에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사실상 일본과의 경제전쟁까지 선포를 했죠. 그날 8월 2일 오전에 이 일본에서 그런 조치가 나오니까 바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 이름도 거창합니다. 일본 경제 침략 관련 비상대책 연색회의. 이 회의에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일본을 강도 높게 성토를 하고 규탄했습니다. 일본 경제 안하무인인 일본의 조치에 정말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이 부분도 폐기를 해야 된다. 거의 일본과 그러니까 경제 당교가 돼가고 있는데 어떤 안보 문제에서도 당교하자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서 점심 먹으러 갔죠. 어디로 갔냐? 서울 여의도 당사 인근에 한 빌딩 2층에 있는 일식집 갔습니다. 일본 그렇게 규탄하고 바로 1시간 만에 일식집 갔습니다. 그 일식집 저도 압니다. 왜 그러냐면 그 국회 또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의도 정가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곳입니다. 최근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시작되고 나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저도 한 20년 전부터 간혹 가던 집입니다. 자주는 못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여의도의 일식집 중에서도 고급 식당에 속합니다. 보통 혼막으로 그러죠. 참다랑어, 이 A급 같은 경우는 한 16만원대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자주는 못 가고 간혹, 저도 한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 그 안이 완전히 외색풍입니다. 인테리어가 외색풍이고, 식당 이름 자체도 일식 이름이고, 외색풍이고, 또 주방 분위기나 이런 거 전부 다 보면은 일본식입니다. 물론 메뉴도 여기는 장어도 하고, 메밀국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하지만은 가장 주된 메뉴는 스시죠. 스시, 그 다음에 생선회, 이런 겁니다. 일본 음식이 이게 다 주가 되어 있죠. 자, 거기서 점심 식사를 했는데, 다른 2-3명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인지 4명인지 모르는 것이, 이 사실을, 한 언론이 제일 먼저 보도를 했습니다. 더팩트라는 언론이 보도를 했는데, 이 언론사에서 주문서를 입수를 했는데, 거기에 이해찬 대표하고 가로 열고 3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명인지, 이해찬 대표까지 3명인지 이것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거기서 음식을 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정말 혼란스러운 것은 삭개, 주문서에 보면 삭개가 주문에 올라가 있습니다. 술을 반주로 마셨다는 것이죠. 일본은 그렇게 규탄하고 와서 일식집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삭개, 이것은 어떤 술인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일본 일식집에서 파는 삭개, 주문서에 삭개라고 표시된 그 술을 낮에 먹었습니다. 자, 그러고 1시간 동안 점심을 먹고 이해찬 대표 다시 국회로 갔습니다. 국회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국회 본청 루텐도 홀 계단에서 민주당이 규탄대회를 열었죠. 이 피켓 들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규탄대회, 여기 참석해서 이해찬 대표 열심히 또 구호 외쳤습니다. 방금 1시간 전에 일식집에서 일식 먹고 삭개 마시고 와서 구호 외쳤습니다. 자, 그 시간에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긴급 소집해서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국민들도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본 상품 사지 말라, 일본 음식 먹지 말라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그때 이미 우리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일본 식당 안 가고 일본 물건 안 사고 일본 여행 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권여당 대표는 바로 그날 일본 식당 갔습니다. 일본 술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식집에서 파는 사케 마셨습니다. 낮에. 자, 민주당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갑자기 이 반박을 한다고 주장을 내놓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 일본 음식, 그러니까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한다고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일식 운영하는 분들 거의 다 한국 사람이죠. 지금 한국에서. 한국인 자영업자는 어려움이 더한데 일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국민은 다 망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해찬 총리가 일식당 주인이, 한국인 주인이 어려우니까는 도와주러 일식점에 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동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600만 자영업자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그때는 한 번도 자영업자 사정에 뭐 생각을 안 타고 갑자기 이거 하니까는, 그러면 일본 식당 운영하는 한국 국민은 다 망하라는 말이냐. 논리 비약이죠. 논리 비약이고 갖다 붙이는 건 경강부회입니다. 지금 일본 제품 가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죠. 한국에서. 일본 제품 가게를 운영하는, 뭐 화장품이든지 뭐 옷이든지 운영하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죠. 그런 논리라면은 한국 사람이 운영하는 일본 제품은 다 산다? 그러면 일본 제품 불매운동 할 게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기업도 고통을 받고 중소기업도 고통을 받고 일부 국민도 고통을 받는 상황이죠. 제가 그것을 이해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영업자들 가뜩이나 어려운데 이런 일까지 겹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자영업자들 어려울 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거 가지고 자영업자가 마치 뭐 최고로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일식당 간 것도 상당히 문제지만은 그날 낮술을 마셨다는 겁니다. 사케. 민주당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찬 대표가 주문한 것은 국내산 청주였다. 백화수복이었다고 그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물타기고 본질 흐리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팩트가 확보한 주문표에 사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식집에 가서 사케 그러면은 그 일본산 그 청주를 이야기하죠. 무슨 김마이니 뭐 해서 나오는 그런 사케, 그리고 또 뭐 히레라고 해가지고 일본 정종을 데워서 먹는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백화수복을 마셨다고 그러고 주인은, 그 식당의 주인은 또 손님을 보여야 되니까는 우리 식당에서는 사케는 그 일본 우리 식당에서 파는 모든 술을 사케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문표에 사케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떤 술을 판지 어떻게 합니까? 어쨌든 논리상 맞지 않고, 그래 좋습니다. 일본 일식집에 가서 일본 술을 먹었느냐 한국 술을 먹었느냐, 그거가 본질 아닙니다. 그날 그 중차대한 날, 일본과의 전쟁을 선포한 날, 무역전쟁, 경제전쟁을 선포한 날, 여당 대표가 일식집에 아무 스스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서 일식 먹었다는 거, 그리고 술 마셨다는 겁니다. 술, 그날 낮술 마시고 국회 가서 규탄대회하고, 결국은 이것을 보면은 얼마 전에 그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 양정철 씨가 하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보고서 낸 거 있죠. 일본과의 이 무역 갈등이 총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유리하다. 이 보고서를 써서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서 128명 국회의원에게 다 보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결국은 이해찬 대표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국민 생활에 미칠 파급 효과나 우리 경제의 파급 효과를 따져서 점검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규탄 대회를 하는 게 아니고, 이 규탄 대회를 함으로써 총선에 유리한 국면을 가져갈 수 있다. 국민 갈라치기를 하면은 집권층이 모여서 우리가 유리하고 이해찬 대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장기 집권할 수 있고 주류 교체할 수 있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날 별 거리낌 없이 일식집에 가서 사케 마시고 또 그 끝나고 와서 또 일본 규탄하고, 그러고도 지금 뭐 한국당을 비롯해서 야당들이 심지어 민주평화당까지, 뭐 범여권이라는 민주평화당까지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좀 입장이 곤란한지 노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해찬 대표 지금 이틀 지났는데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입국 다물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압니다. 이해찬 대표가 과거에 국무총리했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했는데 골프를 하도 좋아합니다. 하도 좋아해서 골프를 치는데 집중호우로 막 수해가 나도 골프를 국무총리가 치러 가고 산불에 나도 그래 골프를 쳤습니다. 그것이 여론이 아주 안 좋았는데 결정적으로 2006년 3.1절, 우리가 일제에 항거했던 3.1절 날 국무총리가 또 골프 치러 갔습니다. 3.1절 일본에 항거한 날. 지금하고 뭐 어떻게 보면 상황은 비슷하죠. 아무 개념 없습니다. 그냥 총선만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국무총리 때 논란이 커지니까는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면서 막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는 유임적으로는 무게를 두다가 나중에는 여론이 너무 악화되니까는 국무총리에서 해임을 시켜버렸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국무총리 해임을 건의한, 노무현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 문재인 민정수석이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집권여당 대표로 뭐 해임할 권한은 없죠. 그렇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입장 안 밝히겠죠. 그냥 아마 이렇게 이해찬 대표도 지금 아무 입장 밝히지 않고 해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3.1절 골프 때 본인이 뭐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다가 그게 결국 되돌릴 수 없고 국무총리까지 물러나 버렸으니까 이번엔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해명 안 하고 그냥 한번 지나가 보자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나 아무런 그 해명도 없이 조치도 없이 그냥 허물쩍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 극일, 현 문재인 정부가 극일, 일본을 극복하는 극일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반일 이것 가지고 총선에 상대급부를 얻으려고만 하는지, 그 판단을 하는 뭐 하나의 시금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